안녕하십니까. 용감한 영어방을 맡은 백영천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너무나 많으시죠? 이분들도 고민이 꽤 많습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의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들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들이요, 직장 잘 다니다가 나와서 뭔가 자기만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전과 꿈은 크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재무적 특징을 잘 이해를 해서 컨설턴트 분들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시면서 계약 창출까지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와 만났을 때 처음을 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제는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생 소득, 평생 직업과 관련된 그런 주제를 통한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 어떻게 열어갈지 저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턴트 분들께서 만나셔야 되는 잠재 고객군 타겟화 시키는 작업을 저와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컨설턴트 분들께서 어떤 분들을 만나셔야 되겠죠? 이런 평생 직업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서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런 니즈 환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에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어느 누구를 만나다 하더라도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재무적 특징, 공통적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터치를 하셔서 우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 특히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컨설턴트 분들께서 면밀하게 그런 내용들을 전개해 주시면 우리 고객들과의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먼저 액츄얼 케이스를 저와 같이 공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액츄얼 케이스를 보셨습니다.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항상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주 출입하는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곳이 있죠. 자, 이렇게 자주 출입하다 보는데 거기에 계신 사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뭔가 좀 대화를 물꼬를 터가지고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좀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요. 첫 마디를 떼기가 사실은 수월치가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그런 분들과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을 열어갈지 그 간단한 화법 예시를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역시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화법의 스토리, 호기심을 유발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페널티를 경고하는 이런 화법의 예시들의 틀을 깨서 일단 칭찬 화법을 한번 가보는 걸로 간단 예시 화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일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장님이 제일 부러운 것 같습니다. 평생 일하실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어젯밤 10시에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들면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화법을 정리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 사장님께 첫 마디에 보험 계약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저는 사장님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사장님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다. 사장님만의 기술을 가지고 사장님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꾸려나가시는 게 너무나 부럽다. 칭찬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칭찬을 해드리게 되면 보통 사장님들이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아유, 이것도 못할 짓이야. 이거 평생 일할 거 못 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론 그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요. 그런 자영업자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더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컨설턴트분들께서 좀 고민하셔서 본격적인 밀도 있는 그런 니즈 환기 단계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영업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일단 칭찬을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물꼬를 튼다,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전에 있는 액츄얼 케이스의 그 세탁소를 방문하는 컨설턴트 분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한 아이스 브레이킹 화법 첫 번째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만약에 음식점을 가시게 됐다. 그러면 그 음식점을 갔을 때 어떻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지 또 역시 간단 예시 화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칭찬입니다. 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주는 음식이요.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를 좋은 거 쓰시나 봐요. 손님도 많으시니까 장사하실 맛이 나실 것 같아요. 평생 직업이시니까 직장인보다는 비교적 걱정도 덜 하실 것 같고, 사장님처럼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혹시 조언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 영업 현장에서 영업을 잘하시고 성과가 좋으신 컨설턴트 분께서 음식점을 의도적으로 자주 출입을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꼭 거기서 먹는데 처음 밥 먹을 때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장님의 얼굴을 낯익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장님 너무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하니까 사장님께서 아유 그래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장님, 이만한 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대화를 엮어가다 보니까 사장님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관계가 쌓이고 쌓이다가 컨설턴트 분께서 그런데 사장님께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아무래도 사업은 잘 되시는 건 좋으시지만 혹시나 사장님께서 사업이 잘 안 되실 경우에 이 사업의 의존도가 다 사장님께 몰려 있는데 혹시라도 쓰러지시게 되면 남은 가족들이랑 이 사업은 어떻게 되시겠냐,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냐, 이렇게 대화를 엮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본격적인 일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통해서 우리 고객분들의 마음을 좀 얻어서 그리고 나서 우리 밀도 있는 그런 이주관계 상담으로 전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들께 일단 칭찬하고 가시는 그런 대화의 첫 마디를 열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인포메이션 시간입니다.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재무적 특징을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불규칙해서 일정하지 않고 매월 변동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야 당연히 현금 흐름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가 나쁘게 되면 직장인보다도 더 낮은 급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현금 흐름이 변동하다 보니까 우리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는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두는 이런 상황들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현금을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고객분과 상담하게 될 때 거의 일변도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만 강조하신다고 한다면 고객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적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매출 상황에 따라 재무 계획이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현금 흐름이, 즉 사업이 잘 돼서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결국 심리의 문제입니다. 자, 현금 흐름이 좋으면 노후 생활비도 잘 준비해야겠다, 연금도 많이 들어가야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지금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들은 당연히 접을 수밖에 없겠죠. 당장 지금 이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고객들의 시선은 현재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는 직장인들처럼 4대 보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불입해야 되는 연금, 여러 가지의 그런 장치들, 안전장치들을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이겠죠. 그 비용을 개인이 혼자 다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즉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적을 수 있다는 특징. 가령 직장인 연봉 1억과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의 연봉 1억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의 연봉 1억이라고 했을 때, 자, 그 직장인 연봉 1억은 그 자체로 1억이지만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연봉 1억은 사실 1억이 아니라 비용을 다 차감하면 대략 70% 정도, 직장인의 70% 정도를 감안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요. 이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전에 드렸던 말씀과 같은 면에서 또 이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 그러한 재무 계획들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생길 수 있다는 특징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요.
우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가 현재 아무래도 시선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노후에 대한 준비, 노후 생활비나 노후 의료비에 대한 보장 준비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특징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움직여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암이 걸리거나 혹은 이대치백이 걸리거나 중차대한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심지어는 가장으로서 혹은 사장으로서의 유고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의 의존도가 사장님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다. 즉 경영자 리스크가 너무나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그러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사업체의 운명도 좌지우지된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을 위한 철저한 보장도 더 강조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재무적 특징은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나 재무 목표의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요.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애 키워서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 그런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한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갖고 있는 이런 재무적 특징, 사업적 특징들을 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서 구상을 한 다음에 상담을 전개하다 보면 거기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예측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래 한번 고민하고 다가가게 되면 상담 자체가 좀 더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엄청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준비가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잘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컨설턴트 분들께서 현재만 살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준비해야 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해 주심으로 인해서 노후 생활비 준비라든가 또 노후 의료비 준비라든가 즉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더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만나셨을 때 처음부터 사장님 노후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으시네요. 미래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대화를 열어갈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즉 칭찬을 통한 대화의 물꼬를 터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죠. 적극적으로 칭찬 화법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